이어서 해보자면, 요 id는 왜 썼어요 우리가? 이거는 고민을 좀 해볼 만해요. id를 왜 썼을까? 갑자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타이틀 바디까지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id 개념을 추가했단 말이에요. 그럼 필요해서 쓴 거일 텐데 이 녀석의 역할이 뭐길래 id를 추가했을까요? id의 역할. 얘는 그냥 간단히 우리 지금 현 상황에서만 좀 따져보자면 뭐지? 얘 왜 안 들어가고 있죠? 뭐지? 허리 배치가 성공적이라고? B1 있고 아티클 있고 컬럼 ID 있고 응? 됐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의 구분을 못해서 추가해 주는 거잖아요. 얘네들끼리 누가 1번 그리고 누가 2번 그리고, 여기서 1번, 2번이라 하면 이제 얘네끼리는 분명히 시점의 차이가 있을 거니까. 방금 전만 해도 제가 이거를 2번 눌렀는데, 셀렉트가 아니라 인서트 이거 2번 눌렀는데 제가 첫 번째 누른 시점이랑 두 번째 누른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당연히 1번 그리면 되는 거고 얘가 2번 그리면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id의 역할은 이제 식별자의 역할을 할 거예요. 식별용 데이터. 식별용 데이터는 지금 우리도 쓰고 있어요. 사실 뭐 전화번호라던가 제 전화번호랑 똑같은 전화번호는 못 쓰잖아요. 아니면 이제 한국인이면 이제 주민등록번호 식별 데이터가 되는 거죠. 안 겹치는 거. 네, 그래서 요 id는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절대 같아질 수 없어요. 얘는 이제 유니크 해야 돼요. 데이터가 중복되면 절대 안 되는 식별용 데이터예요. id는. 이해 되시나요? 절대 겹치면 안 되고 비어 있어서도 안 돼요. 얘는. 그러니까 즉 널이면 안 돼요. not null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면은 여기 테이블 한번 까보죠. F6 해서 여기 보시면 널이 아님인데 이게 지금 한국어로 번역돼서 그러는데 얘가 이제 not null이거든요. 얘는 지금 널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거 다 지우고 다시 인서트를 2번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셀렉트 하면은 널이잖아요. 근데 널이면 안 되는 데이터잖아요. 뭔가 더 추가가 돼야 합니다. 얘는. 그 내용은 여기 5번에서 하시면 돼요. 일단 요 5번 여기 유니크 제약, not null 제약 지금 방금 얘기한 거죠. 거는 법은 먼저 구글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문법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한 번에 쭉 할게요. 얘도 이제 4번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 얘를 복사해서 이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했던 거 밑에다가 이렇게 추가해서. 그러니까 맨 위에는 3, 그 중간에 4, 그 다음에 5 이렇게 순서대로 있으면 돼요. 여기 일단은 요거 찾아가면서 일단은 해결을 해주시고요.
시간 좀 드리고 나서 저랑 같이 하겠습니다. 영상은 잠깐 정지할게요. 얘는 자, 이어서 좀 해볼게요. 얘는 자, 번호 1, 제목 1, 내용 1 추가인데 이거 번호 1 왜 추가해요? 번호 컬럼이 생겼으니까, 즉 ID 컬럼이 생겼으니까죠. 그죠? 일단은 데이터를 다 삭제를 해놓고, 네, 없는 상태에서 인서트가 어딨냐? 인서트 into article set ID부터 넣어야겠죠? ID는 1이 아니라 이렇게, 얘는 정수 담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번호 1, 제목 1, 내용 1 추가를 하면은 성공을 했고요. 까보면 번호 1, 제목 1, 내용 1 잘 들어가죠. 한번 더 하면 성공을 해버려요. 얘는, 즉 얘는 지금 똑같은 데이터가 두 개가 된 상황이죠. 아까랑 똑같아요. 그죠? 이게 되는 이유는 우리는 제약사항을 걸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제약사항이라 하면 요런거, 컬럼에다가 이제 좀 특이사항을 걸어 놓는 건데 법을 하나 제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ID 컬럼을 만들 때 그냥 컬럼, 애드 컬럼 해서 ID int 10 이렇게까지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면 문제가 똑같은 아이디가 들어와도 뭐라 안 해요. 얘는. 네. 그러니까 이 제약사항은 테이블을 애초에 만들 때, 즉 이때 걸어도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추가를 한 상황이죠. 그죠? 이때 걸어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그 구조 변경할 때 있잖아요. 구조 수정할 때 여기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테이블 구조 변경으로 해보자면 alter 테이블 아티클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ID라는 컬럼이 미리 있단 말이죠. 이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add가 아니라 얘는 modify가 맞는 거죠. 이미 있는 컬럼을 바꾸고 싶은 거니까. 이제 여기다가 id는 뭐 int 10으로 해도 되고, 뭐 스몰 인트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타이니 인트로 해도 되고, 빅 인트로 해도 되고, 여기 이거는 이제 원하는 타입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전 거랑 똑같잖아요, 사실. 그죠? 이전 거랑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얘는 제약사항이라 하면 종류가 이제 뭐 유니크도 있고, not, null 같은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unsigned 같은 애들도 있고, 그리고 auto increment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default 이런 애들도 있고, 종류가 좀 많습니다. 얘는. 해당 컬럼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죠. 얘는 이제 중복 불가, 얘는 이제 널 허용하지 않겠다, 널 값이 들어오는 걸 막겠다 라는 거고, 얘는 이제 음수는 고려하지 않겠다, 양수만 신경 쓰겠다 라는 거고, 얘는 자동 증가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얘는 말 그대로 기본 값이고요. 뭐를 기본 값으로 하겠다 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유니크한 놈들, 예를 들면은 뭐 회원의 아이디, 그러니까 내 회원 아이디, 뭐 네이버 로그인 아이디 있잖아요. 그런 거는 겹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유니크를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경우에 내가 만약에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디 안 치고 비번만 쳤어요. 이렇게. 그리고 로그인 하려고 그래요.
그럼 지금 얘는 널이잖아요. 그죠? 요런 거는 허용하지 않겠다. 얘네도 지금 다 데이터예요. 아이디 비밀번호 짝이 맞는 데이터로 이 네이버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네이버 DB 서버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뭔가 꼭 들어와야 되는 경우에는 난널 제약 조건을 걸어주면은 이제 이런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여준다면 아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건데 애초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네, 애초에 데이터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사인드 같은 경우는 그런 뭐랄까 학생의 번호를 내가 그러니까 학번을 지어줄 건데 너는 마이너스 4번이야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앞에다가 붙여주면 되는 거고 오토 인크리먼트는 얘는 말 그대로 자동 증가인데요. 자동 증가는 당연히 숫자 타입만 가능한 거고요. 얘는 숫자 타입으로 만들어준 이유가 꽤 있어요.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어느 사이트에 가입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글을 쓰게 되면은 그 글과 또 내 회원 정보는 다 아이디라는 속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웬만한 데이터는 전부 다 아이디로 관리를 해요. 왜냐면 아이디가 컬럼 중에서 힘이 제일 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름이 만약에 겹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총 이런 거예요. 두 명의 이제 사람이 있어요. 얘가 똑같은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싶대요. 아이디는 일단 겹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비번은 겹쳐도 돼요, 얘는. 그리고 이름 같은 거, 이런 거는 겹칠 수 있잖아요. 동명이면 뭐 어쩌겠어요, 이건. 이름을 바꿔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일단 뭐 아이디, 비번, 이름 중에서도 지금 겹치면 안 되는 애 하나 있는 거고 얘는 유니크여야 할 테고요. 그죠? 근데 저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회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회원 가입한 놈은 1번 회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회원 가입한 놈은 2번 회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얘네가 알아서 처리를 해요. 그러면은 다음에 들어오는 건 뭐겠어요? 다음에 누군가 회원 가입을 똑같은 사이트에 한다면 자동으로 3번 회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쓰는 게 오토 인크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아이디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이 로그인 아이디 같은 경우도 겹치면 안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 아이디처럼 활용을 할 수는 없나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가 안 되겠죠. 그 다음 아이디가 들어왔는데 자동으로 증가를 어떻게 시켜요? 이걸 아이디 증가를 어떻게 시켜요? 아이디는 문자일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방금 말한 아이디는 로그인 아이디를 말하는 거고요. 네. 우리가 진짜로 식별자로 써야 되는 이 컬럼은 그냥 진짜 아이디, 번호의 아이디예요, 얘는. 그래서 이 아이디는 유니크 중에서도 좀 힘이 센 놈이라서 주키라고 할 겁니다. 주키, 주가 되는 키예요. 영어로는 PK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키예요. 프라이머리 키랑 유니크랑 개념이 비슷한 건데 프라이머리 키가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얘는 이제 메인 식별자의 역할을 하는 컬럼이 될 거예요. 아이디는. 그래서 얘는 인트였던 거고 지금은 PK를 안 했으니 유니크를 걸어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오토 인크리먼트 같은 경우는 주키에만 걸 수가 있어요. 제약사항을. 프라이머리 키에만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제약사항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숫자라고 해서 그냥 막 걸 수 있는 게 아니라 주키일 때는 얘는 이제 중복 절대 불가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동으로 증가를 시켜도 중복될 일이 절대 없으니까 겹칠 일이 없는 거죠. 얘는 이제 주키에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얘는 이제 아무것도 데이터를 넣지 않으면 기본 값으로 뭔가 갖고 있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MySQL 제약 조건 이런 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프라이머리 키도 나오고, 이 foreign 키는 외래 키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나올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너무 많이 하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유일해야 되는 거고, 널이면 안 된다 까지 붙여서 실행을 해줘야 돼요. 에러 듀플리케이트 1 키, 그죠? 자, 실행하면은 지금 왜 안 돼요? 에러 메시지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상황입니다. 보세요. 우리 상황은 이래요. 지금 1 제목 1 내용 1 다 똑같죠. 지금 이 상태에서 유니크를 걸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중복이 있죠. 지금 1이라는 게 아이디가 1이 겹쳐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추가조차 안 돼요. 지금 1이 이미 유니크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여기다가 unsigned까지 붙여주면 이 녀석의 제약 조건은 총 3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얘는 이제 음수 고려하지 않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번호는 1번부터 시작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int 10과 이거 잘 찾아보시면은 int 10, 11 뭐 이렇게 두 개를 쓰거든요. int 10, int 11. 요거는 지금 좀 말이 많아요. 그래서 딱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지금 얘가 글이 쓰여진 게 언제지? 꽤 옛날 글인데 아무튼 이런 거 여기서 n의 의미하는 게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위는 아닌데 둘 중 하나 쓰면 된대요. 네,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쓰면 된대요. 네. 아무튼 요거 10일 수도 있고 11일 수도 있는데 int라고 써준 이유는 얘를 이 해당 데이터들을 번호로서 구별을 하는 게 제일 우리가 관리하기가 편한 거예요. 아이디도 안 겹쳐서 아이디로도 할 수 있지만 자동 증가 같은 게 안 되니까, 또는 이제 그 왜 아까 했던 거 중에 int, 뭐 빅인트, 스몰인트, 타이니인트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총 행의 개수를 가늠을 할 수가 있겠죠. 최대 행의 개수, 즉 이런 거예요. 이 데이터들의 총 개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 개수를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이상 넣으려고 하면은 얘는 못 넣는다고 뭐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 그 막 기업 같은 데서 데이터베이스 사서 이제 쓰려면은 꽤 비싸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DB 서버 같은 거 사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데이터의 개수가 뭐 상대적으로 적다, 뭐 한 300개 정도면 될 것 같다, 뭐 한 200개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타이니인트 쓰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싸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 우리가 이제 관리해야 될 데이터의 개수를 대략적으로 정해놓고 그 용량에 맞는 타입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트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1억, 약 21억 개니까 네. 뭐 보통 많이 쓰는데, 내가 관리하는 게 뭐 10명도 안 되는데 이거 쓸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제 뭐 비용 문제도 이제 얘는 좀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좀 더 파악하기가 수월하겠죠. 인트니까. 빅인트 뭐 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고. 네. 그리고 그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비용이 절감될 거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이제 걸려고 했더니 일이 이미 중복이라서 안 된대요. 그러면 delete from 아티클을 통해서 지운 다음에 다시 걸면은 돼요 이제는. 왜냐면 중복인 녀석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번호 1 제목 1 내용 1 추가해 볼게요. 번호 1 제목 1 내용 1 요거죠. 얘는 추가가 잘 돼요. 근데 제가 번호 1 제목 2 내용 2라고 했어요. 그죠? 번호 2 제목 다시 번호 1 제목 2 내용 2. 그러니까 즉 지금 번호가 겹치는 상태예요. 얘는 이제 막아요. 아까는 그냥 들어갔잖아요. 번호가 똑같아도. 근데 지금 제약사항 하나를 추가해줘서 유니크 이 녀석 때문에 막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 번호 없이래요. 번호 없이 이렇게요. 번호 없이 제목 3 내용 3 추가하려고 그러면은 얘는 이제 다른 것 때문에 뭐라 해요. 여기 보시면 not null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id 값을 안 넣어줬으면은 너를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를 허용하지 않아요 이제. 너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라 하죠. 그러니까 뭐라 한 결과 얘가 기본값으로 0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양수만 고려하고 싶었단 말이죠. 아이디는 1번부터 시작하게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번호 없이 뭔가가 또 들어온다 그러면은 널이죠. 얘도 아이디는 널이죠. 그럼 또 얘는 0으로 하려고 하겠네요. 그러면 다시 유니크 때문에 뭐라 하겠네요. 그러면 그죠? 듀플리케이트. 그러니까 중복됐다. 네가 여기 아이디 안 써가지고 네가 여기 아이디 안 써서 지금 내가 기본값으로 0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너 지금 아이디에다가 유니크 걸어놨지 않느냐, 0이 지금 중복되려고 한다 라고 뭐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애초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애초에 안 되게끔. 애초에 안 되게끔이면은 제약사항을 더 걸어줘야겠네요. 맞죠? 제약사항을 더 걸어야 돼요. 그때는 이걸로 하죠. modify 해서 unsigned unique not null 말고 auto increment 어디 틀렸지? auto increment 여기도 틀렸겠는데 그럼? 인크리 이거예요. 인크리먼트 자동 증가. 잠깐만 에러 resulting duplicate 1 for key id 아이디가 1인 게 지금 겹쳤다고? select all 011 unsigned 때문에 그러면은 딜리트 다시 하고 이거 지금 들어있는 데이터들 때문이니까 딜리트 다시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걸려고 했더니 인덱스 가지고 또 뭐라 하네요. 그러면 테이블에 인덱스를 인덱스 서클 디폴트 자 pk 아니고 유니크 안 걸렸는데 알터 테이블 오토 인크리먼트 유니크가 아니지. 그래 이렇게 하면 돼요. 유니크 빼고 이미 걸려 있어서 지금 중복돼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확인을 해보자면 ESC 아티클 해서
구조 확인해보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not null이라서 얘는 널 허용 안 한다 라는 거고, 키는 지금 프라이머리 키가 됐어요. 얘는 그 다음에 엑스트라로 오토 인크리먼트가 붙었죠. 그죠? 얘는 이제 자동 증가예요. 뭔가 그러니까 아이디로 뭔가 데이터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냥 자동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그대로 똑같이 써볼게요. 번호 없이 제목 3 내용 3 추가하고서 보면은 가져와야겠다. 셀렉트 추가 없이 그만큼 실행을 해보자면은, 그냥 저는 아이디를 안 써줬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온 데이터라서 1번 아이디가 붙어져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제목 4 내용 4 데이터를 또 넣어보자면 성공해버려요. 까보면 그냥 얘는 2번 아이디예요. 알아서 들어가요. 알아서. 데이터 확인은 여기서 하면 되겠네. 알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회원 가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뭐 쇼핑몰에 뭐 상품을 등록한다거나 저희는 아이디를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제품 고유 번호라는 게 있잖아요. 제품 고유 번호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거 할 때, 핸드폰 같은 거 이제 부를 때 뭐 갤럭시 노트 7 이게 아니라 그 제품의 고유 번호, 그 뒷면에 써져 있는 거 막 영어랑 숫자랑 혼용돼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겹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모델마다. 그런 것도 이제 유니크가 될 수가 있겠지만 자동 증가는 안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동으로 증가되면서 이렇게 데이터 추가하면 추가하는 대로 자동으로 증가하잖아요. 우리가 편한 거죠.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편한 건데, 자, 이거는 지금 제약사항을 지금 몇 개 걸어봤어요. 그러면 이런 제약사항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 제약사항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과연 좋은 걸 거예요, 나쁜 걸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YD는 지금 빼먹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오토 인크리먼트를 걸어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런 거 빼먹으면 뭐라 할까요? 지금 어떤 데이터가 빠진 거예요? 타이틀에 대한 데이터가 빠진 거죠. 이거 들어갈 수 있겠네. 지금은 난너를 안 걸어줬으니까. 그쵸? 모디파이를 여기서 한번 해주죠. 모디파이 ID 말고 타이틀, 그리고 얘는 타이틀이 아까 캐릭터 100이었나? 언사인드, 얘는 숫자에만 붙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음수 고려하지 않겠다니까요. 타이틀은 겹쳐도 되는 거고. 요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디, 얘는 텍스트였죠. 됐고,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한번 구조를 까보자면은 널이 다 허용이 안 된대요. 자, 제약사항이 더 추가됐네요. 같은 테이블 안에 있는 이 컬럼들에 있어서. 이거는 과연 좋은 거예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저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넣지 못해요. 그죠?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 디폴트가 걸려있구나. 그래, 디폴트가 걸려있어서 지금 그냥 아예 널이 아니라 디폴트 값이 그냥 공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러면은 지금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이 데이터는. 그죠? 그럼 이 상황은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데이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너 이거 타이틀 안 썼어, 나 안 넣어줄 거야는 더 좋은 상황이잖아요, 사실.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냥 뭐 넣으면 넣는 대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안 넣으면 그냥 안 넣는다고 뭐라 하지도 않고 그냥 넣어주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그냥 편하게 쓸 수 있겠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왜 들어왔지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요런 이제 제약사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약사항을 이제 걸어놓을 만한 이제 컬럼에다가 잘만 걸어 놓는다면은 데이터 관리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겠죠.